새벽 4시. 유나는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다. 몸이 먼저 아는 것이다. 오늘이 어떤 날인지, 내일 시아버지 생신상을 차리려면 오늘 부지런히 음식을 장만해야 한다. 부엌 형광등을 켜자 싱크대 위에 빼곡하게 쌓인 식재료가 눈에 들어왔다. 어제 저녁 퇴근길에 대형마트 세 곳을 돌며 산 것들이다. 갈비 3kg, 잡채용 당면 1kg, 전 부칠 생선, 나물 6가지, 과일 4종류. 시아버님 칠순인데 소박하게 가족끼리만. 시어머니는 한 달 전 그렇게 말했다. 유나는 안도했었다. 그런데 일주일 전 갑자기 펜션을 예약했다는 연락이 왔다. 거기 주방이 좁아서 말이야. 음식은 다 해서 와야 할 것 같아. 그리고 어제 오후 회사에서 월차 서류를 쓰고 있을 때 또 전화가 왔다. 아버지 친구분들도 오시기로 했어. 다들 칠순 축하한다고. 그러니까 상차림이 격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 음식 사진 미리 찍어서 보내. 유나는 칼을 들었다. 무채를 썰기 시작했다. 기계처럼 정확하게 일정한 두께로. 15년. 유나는 생각했다. 결혼 15년. 명절, 제사, 생일, 기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준비했다. 처음엔 서툴렀다. 시어머니는 매번 지적했다. 이게 나물이야? 간이 왜 이래? 저는 이렇게 두껍게 부치는 거 아니야. 잡채에 당면이 왜 이렇게 불었어? 그래서 배웠다. 유튜브를 보고 요리책을 사고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이제는 칭찬도 받는다. 역시 소연애미가 해야 제맛이 나. 그게 칭찬인지 족쇄인지 유나도 잘 모르겠다. 오전 6시 핸드폰이 울렸다. 시댁 단톡방이었다. 큰형님 서진은 저희는 내일 저녁 때 갈게요. 애아빠 회사의 일이 좀 밀려서. 둘째 형수 미라 우리도 애들 학원 끝나고 갈게요. 작은 동서 고생 많으시겠어요 유유. 유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오전 8시 딸 소연이 부엌에 들어왔다. 교복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어두웠다. 엄마, 또 해? 응. 할아버지 칠순이잖아. 큰엄마랑 작은엄마는 내일 저녁 때 온대. 소연은 유나의 손을 바라봤다. 칼질에 베인 자국, 뜨거운 기름에 튄 화상 자국, 거칠어진 손등. 엄마, 왜 항상 엄마만 해? 유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웃으며 소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 괜찮아? 어서 학교 가. 소연이 나간 뒤 유나는 다시 칼을 들었다. 오후 2시 음식이 거의 완성되었을 때 전화가 또 울렸다. 애미야 나다. 시어머니였다. 네 어머님. 음식 사진 찍어서 보냈어? 아 아직. 빨리 보내봐. 내가 확인 좀 해야지. 그리고 말이야. 시어머니는 숨을 한 번 들이쉬었다. 아버지 친구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오신대. 한 10분? 그러니까 음식 양 좀 더 늘려야 할 것 같아. 그리고 격식도 있어야 하니까 구절판이랑 탕평채도 추가해줘. 할 수 있지? 유나의 손이 떨렸다. 핸드폰을 든 손이. 어머님, 지금 시간이. 소연애미야, 우리 집안 체면이 달린 일이야. 내가 해줘야 내 시아버지 얼굴이 서지. 알지? 전화가 끊겼다. 유나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 추가로 살 재료 목록을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마트는 9시까지 열려 있다. 구절판 재료, 탕평채 재료. 다시 장을 봐야 한다. 유나는 앞치마를 던지고 다시 나갔다. 마트를 3곳이나 돌았다. 구절판 재료, 탕평채 재료. 장바구니가 터질 것 같았다. 마지막 마트에서 계산을 마쳤을 때 시계를 봤다. 8시 47분. 유나는 뛰었다. 주차장까지, 차까지, 숨이 턱까지 찼다.
집에 도착한 건 9시 20분. 트렁크를 열고 짐을 옮기다가 화장실에 급하게 들어갔다. 오후부터 제대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다. 변기에 앉아 숨을 고르다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다. 42세. 다크서클, 굳은 입꼬리, 생기 없는 눈빛. 이게 나야? 유나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왜 또 그냥 내 했지? 왜 또 뛰어갔지? 자책이 밀려왔다. 하지만 손은 이미 휴지를 잡고 있었다. 일어서야 했다. 새벽까지 음식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유나는 거울에서 눈을 떼고 화장실 문을 열었다. 다음 날 오후 4시 30분. 펜션에 도착했다. 유나는 트렁크를 열었다. 스티로폼 박스 5개, 보냉백 3개, 냄비 2개. 남편 현수가 옆에서 한숨을 쉬었다. 이거 다 옮겨야 돼? 응. 유나는 대답 대신 박스를 들었다. 무거웠다. 어제 새벽부터 만든 15가지 음식이 들어 있었다. 팔이 저렸지만 표정은 무뎠다. 이미 익숙한 무게였다. 현수가 박스 하나를 들려는데 어머, 작은 아빠. 큰형님이 주차장에서 손을 흔들며 다가왔다.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 하나만 들려 있었다. 이거 좀 들어줘요. 무거워 죽겠어요. 현수는 유나를 보다가 큰형님의 쇼핑백을 받아들었다. 그렇게 무겁지도 않았다. 유나는 혼자 박스를 들고 펜션으로 향했다. 펜션 주방 문을 열었을 때 유나는 숨이 막혔다. 이게 주방이야? 가로 1.5m, 세로 2m. 싱크대는 하나, 가스레인지는 2구. 냉장고는 원룸에나 있을 법한 미니 사이즈. 도마는 플라스틱 한 장. 칼은 과도 2개. 유나는 눈앞이 캄캄했다. 15가지 음식을 여기서 데우고 담아야 한다고? 어머, 주방 아담하네. 뒤에서 큰형님이 고개를 들이밀었다. 그리곤 거실로 돌아가며 말했다. 과일 세트는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어머니. 백화점에서 제일 비싼 걸로 골랐어요.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 큰애 너무 고생했네. 이런 것까지 준비하고. 과일은 얼마야? 15만 원이요. 어머, 비싼 걸로 샀구나. 고맙다, 큰애. 유나는 스티로폼 박스를 열었다. 새벽 4시부터 오후 2시까지 만든 음식들. 갈비찜, 잡채, 구절판, 탕평채, 전 6가지, 나물 7가지. 냉장고 문을 열었다. 안에는 이미 음료수, 맥주, 큰형수가 넣은 과일 세트가 빼곡했다. 들어갈 공간이 없네. 유나는 냉장고 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음료수를 꺼내고 맥주를 한쪽으로 밀고 과일 세트를 비켜놓고 그래도 공간이 부족했다. 전복죽, 나물 몇 가지는 억지로 구겨 넣었다. 하지만 갈비찜 냄비는 도저히 들어가지 않았다. 밖에 둘 수밖에. 유나는 갈비찜 냄비를 주방 창가에 놨다. 5월이니까 괜찮겠지. 막내야. 시어머니가 주방 문을 벌컥 열었다. 상차림 언제 시작할 거야? 손님들 곧 오신다는데. 지금 준비 중인데요, 어머님. 냉장고가 작아서. 막내가 손 빠르니까 내가 하는 게 제일 낫지. 시어머니는 주방을 둘러봤다. 큰애는 애들 봐야 하고 둘째네는 차멀미로 누워있대. 너라도 해야지. 유나는 입을 다물었다. 시어머니가 문을 닫고 나가려다 다시 돌아왔다. 아, 그리고 음식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 내가 확인 좀 해봐야겠어. 손님들한테 보여줄 거니까 예쁘게 담아. 문이 닫혔다. 유나는 가스레인지를 켰다. 이구. 데워야 할 음식은 15가지. 한 번에 2개씩. 그럼 7번은 돌려야 해. 계산을 해봤다. 한 음식당 10분씩만 잡아도 75분. 하지만 불 조절,
접시 준비, 담기까지 하면 최소 2시간. 손님들은 6시에 온다고 했다. 지금 4시 45분. 유나는 앞치마를 묶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엄마. 주방 문이 살짝 열리고 소연이 고개를 들이밀었다. 엄마, 내가 뭐 도와줄까? 괜찮아. 소연아, 넌 밖에 나가 있어. 엄마 혼자 다 하잖아. 큰엄마는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만 보고 작은 엄마는 방에서 자고 있어. 괜찮다니까. 유나는 냄비를 올렸다. 잡채부터 데우기 시작했다. 엄마 얼굴 안 좋아. 어제 몇 시에 잤어? 2시쯤. 그러니까 어제 하루 종일 음식하고 저녁 9시에 마트 갔다 와서 또 새벽 2시까지 요리했다는 거잖아. 그리고 오늘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또 만들고.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가 없었다. 소연은 조용히 물병 하나를 식탁에 놓고 나갔다. 오후 5시 30분. 유나는 전을 부치고 있었다. 동태전, 호박전, 버섯전. 기름이 튀어 손등에 닿았다. 따끔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거실에서 크게 웃음소리가 들렸다. 하하,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요즘 애들 학원이 장난 아니에요. 큰형 준태의 목소리였다. 맞아요, 형. 요즘 애 키우기 진짜 힘들어요. 둘째 형 재훈도 거들었다. 시어머니의 웃음소리. 그래도 너희는 애들 잘 키우잖아. 우리 손주들 똑똑해. 유나는 전을 뒤집었다. 기름이 또 튀었다. 오후 6시. 상차림이 거의 끝났을 때였다. 유나는 주방 창가에 둔 갈비찜 냄비를 가지러 갔다. 뚜껑을 열었다. 냄새가 이상했다. 갈비찜 국물에서 미묘한 시큼한 냄새가 났다. 유나는 손가락으로 국물을 찍어 맛을 봤다. 입안에서 이상한 맛이 퍼졌다. 상했다. 새벽 4시부터 3시간 동안 공들여 만든 갈비찜. 5kg짜리 LA 갈비를 손질하고 배와 양파를 갈아 넣고 약한 불에 2시간 동안 졸인 것. 갈비값만 18만 원. 유나는 냄비를 들고 주방으로 돌아왔다. 냉장고를 확인했다. 온도 표시등이 깜빡거리고 있었다. 고장이었다. 유나는 냉장고 안에 넣어둔 다른 음식들도 확인했다. 전복죽 미지근했다. 나물 몇 가지도 온도가 올라가 있었다. 손이 떨렸다. 어떡하지? 갈비찜은 오늘의 메인 메뉴였다. 시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손님들 앞에서 자랑하려고 시어머니가 특별히 부탁한 음식. 막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렸다. 아버지 친구분들 오셨어. 빨리 상 내와야지. 유나는 냄비 뚜껑을 닫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주방 문이 열렸다. 막내야, 왜 이렇게 늦어? 손님들 다 오셨는데. 시어머니가 눈을 가늘게 뜨고 유나를 바라봤다. 어머님, 갈비찜이. 냉장고가 고장나서.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시어머니는 냄비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았다. 얼굴이 굳었다. 눈썹이 찌푸려졌다. 이게 무슨 냄새야? 냉장고 온도가 안 맞아서 음식이. 그걸 미리 확인했어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어머님, 제가 확인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펜션 냉장고가. 변명은. 지금 손님들 다 오셨어. 이거 어떡하게? 시어머니는 뚜껑을 다시 닫았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정도는 괜찮아. 그냥 내. 유나는 귀를 의심했다. 네. 다시 팔팔 끓여서 내. 그러면 괜찮아. 하지만 어머님, 이건 이미 상한. 애미야. 시어머니는 주방 문을 닫고 유나에게 바짝 다가왔다.
목소리를 낮췄다. 차갑게.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지? 아버지 칠순이야. 친구분들 10분이나 오셨어. 지금 갈비찜 없다고 하면 우리 집안이 뭐가 돼? 아버지 체면이 어떻게 돼? 사람이 아프면 어떡해요? 유나의 목소리도 떨렸다. 끓이면 괜찮아. 원래 음식은 끓이면 다 죽는다니까. 그리고 말이야. 시어머니는 유나의 어깨를 잡았다. 내가 냉장고 확인을 제대로 했어야지. 음식을 밖에 두면 어떡해? 5월이라고 해도 실내는 따뜻하잖아.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내 잘못이라고? 가슴속에서 무언가 끌어올랐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그 말이 자동으로 나왔다. 15년 동안 몸에 밴 대답.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역시 내 며느리다. 빨리 끓여서 내. 손님들 기다리셔. 시어머니가 나가려다 문 앞에서 멈춰섰다. 아, 그리고 사진 찍어서 보냈어? 상차림. 아직. 빨리 찍어서 보내. 단톡방에 큰애랑 둘째네도 보게. 문이 닫혔다. 유나는 가스레인지 앞에 섰다. 손이 떨렸다. 냄비를 올려야 했다. 상한 갈비찜을. 안 돼. 이러면 안 돼.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식중독, 배탈, 구토, 심하면 병원. 하지만 손은 이미 냄비를 들고 있었다. 가스레인지 위에 올렸다. 불을 켰다. 국물이 끓기 시작했다. 부글부글. 시큼한 냄새가 더 진해졌다. 유나는 눈을 감았다.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엄마. 주방 문이 살짝 열리고 소연이 들어왔다. 엄마, 물 좀 마셔. 손에 물병을 들고. 괜찮아? 괜찮지 않아. 소연은 유나의 손을 잡았다.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엄마 손 떨려. 얼굴도 하얘. 유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냥 가스불만 바라봤다. 소연은 물병을 유나 손에 쥐어줬다. 그리고 냄비를 들여다봤다. 이거 갈비찜이지? 근데 냄새가 이상한데? 응. 상한 거야?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왜 끓여? 할머니가 그냥 내라고 하셨어. 소연의 눈이 커졌다. 미쳤어? 상한 음식을 사람들한테 줘? 끓이면 괜찮대. 그게 말이 돼? 소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엄마,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나. 할아버지 친구분들 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잖아. 알아. 알면서 왜 해? 유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소연은 엄마를 바라봤다. 작고 떨리는 엄마. 항상 참기만 하는 엄마. 엄마. 소연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쓰러지면 아무도 책임 안 져. 할머니도, 아빠도, 큰엄마, 작은엄마도. 유나는 소연을 바라봤다. 중학생 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엄마만 혼자 다 떠안아. 항상. 소연아, 나가 있을게. 근데 엄마, 제발 쓰러지지 마. 소연은 물병을 식탁에 놓고 나갔다. 유나는 혼자 남았다. 갈비찜이 팔팔 끓고 있었다. 하지만 냄새는 여전했다. 유나는 물을 마셨다. 손이 너무 떨려서 물이 입 밖으로 흘렀다. 턱을 타고 목을 타고 앞치마를 적셨다. 거울처럼 반사되는 냄비 뚜껑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창백한 얼굴, 다크서클, 떨리는 입술. 나는 대체 뭐지? 15년. 시댁 행사 때마다 이랬다. 명절, 제사, 생일, 기일. 새벽에 일어나고 장을 보고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칭찬은 없었다. 큰애가 과일 세트 샀네, 둘째네가 떡 사왔네, 그런 말만 들었다. 유나가 만든 15가지 음식은
막내가 했으니까 당연하지 그 한마디로 끝. 비용은 유나 월급에서 나갔다. 갈비값 18만 원, 전복값 10만 원, 온갖 재료값 합치면 50만 원. 큰형네는 과일 세트 15만 원. 둘째 형네는 이번엔 아무것도 안 가져왔다. 참얼미 심해서요. 그런데 왜 유나만 주방에 있을까? 왜 유나만 떨리는 손으로 상한 음식을 끓이고 있을까?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그런데 음식 준비가 좀 늦는 것 같은데. 현수였다. 소연애미가 하고 있어. 곧 나올 거야. 제가 가서 도와줘야겠네요. 넌 아버지 친구분들 모시고 있어. 남자가 주방에 왜 들어가? 큰형도 여기 앉아 있잖아. 현수는 주방 쪽을 바라봤다. 문틈으로 유나의 뒷모습이 보였다. 작고 구부정하고 떨리고 있었다. 그래도 괜찮아. 유나 손 빠르니까. 현수는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표정은 불안했다. 오후 6시 30분. 유나는 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전, 나물, 잡채, 구절판, 탕평채. 접시를 하나씩 거실 테이블에 날랐다. 손님들이 감탄했다. 와, 이게 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대단하시네요.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었다. 우리 막내 며느리가 손맛이 좋아요. 어제 새벽부터 준비했답니다. 박수 소리가 났다. 유나는 고개를 숙였다. 웃어야 하는데 웃을 수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갈비찜을 날랐다. 큰 접시에 윤기나게 담긴 갈비찜. 하지만 유나는 알고 있었다. 이게 상한 음식이라는 걸. 오, 갈비찜이네. 이거 제일 좋아하는데. 시아버지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당신 먼저 드세요. 시어머니가 갈비 한 점을 집어 남편 앞에 놓았다. 시아버지는 젓가락을 들었다. 유나는 숨을 멈췄다. 시아버지가 갈비를 한 입 베어 물었다. 씹었다.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씹는 속도가 느려졌다. 멈췄다. 이거. 시아버지는 갈비를 삼키지 못하고 입안에 머금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재빨리 말을 받았다. 맛있죠, 여보? 소연애미가 새벽 4시부터 만들었어요. 3시간 동안 졸였대요. 시아버지 영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냅킨을 입에 대고 조용히 뱉어냈다. 유나는 그 장면을 봤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다른 손님들도 갈비찜을 먹기 시작했다. 한두 명이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 물을 마셨다. 누군가는 냅킨으로 몰래 뱉었다. 유나는 벽에 기댄 채 그 모습을 지켜봤다. 내가 이걸 냈구나. 상한 음식을. 사람들한테 시어머니가 말했으니까. 체면 때문이니까. 그때 시어머니가 유나를 불렀다. 소연애미야, 이리 와봐. 유나는 시어머니 옆으로 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시어머니는 손님들이 모두 듣도록 큰 목소리로 말했다. 애미야, 오늘 음식이 좀 이상한데? 갈비찜 맛이 왜 이래? 유나는 얼어붙었다.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유나에게 쏠렸다. 냉장고가 고장나서.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걸 미리 확인했어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이 집안 행사를 이렇게 망치면 어떡하니? 아버지 친구분들까지 오신 자리인데. 순간 주변이 빙글빙글 돌았다. 시어머니의 목소리, 손님들의 시선, 현수의 당황한 얼굴, 큰형님의 어색한 표정, 둘째 형님의 고개 숙인 모습, 소연이의 놀란 눈빛. 모든 게 흐릿해졌다. 유나는 벽을 짚었다. 숨이 턱 막혔다. 현기증이 밀려왔다. 귀가 멍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다. 나는 뭐지? 그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15년. 이틀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고 마트 3곳을 돌고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하고 칭찬은 없었다.
지적만 있었다.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여졌다. 비용은 1200만 원. 15년 동안 유나 월급에서 나간 돈. 노동은 셀 수도 없었다. 명절마다, 제사마다, 생일마다. 그리고 오늘 상한 음식을 내라는 말에 내했다. 그리고 손님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 나는 이 집안의 뭐지? 며느리? 노동자? 기계? 유나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현수가 다가왔다. 여보. 하지만 유나는 듣지 못했다. 그냥 모든 게 무너졌다. 유나는 벽을 짚은 채 눈을 감았다. 현기증이 가시지 않았다. 소연 엄마, 괜찮아? 현수가 다가왔다. 유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팍! 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손님들이 놀라 쳐다봤다. 밖에 좀 나갔다 올게요. 유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지금 식사 중인데?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물었다.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걸었다. 주방을 나와 거실을 지나 현관문을 향해. 막내야, 지금 어디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유나는 멈추지 않았다. 야, 애미야. 손님들 계신데 무슨 짓이야?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섰다. 유나는 현관문을 열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 문이 쾅 닫혔다.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손님들은 서로 눈치만 봤다. 누구도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다. 어머, 쟤 왜 저래? 시어머니가 황급히 웃으며 말했다. 요즘 회사 일이 힘든가 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손님 한 명이 어색하게 웃었다. 그나저나, 갈비찜 맛이 좀. 또 다른 손님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다. 어디 간 거야? 시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몰라요. 갑자기 나가버렸어요. 시어머니가 인상을 찌푸렸다. 그럼 음식은 누가? 설거지도 해야 하는데. 그 말에 현수는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겁게 끓어올랐다. 어머니, 왜? 지금 그게 중요해요?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뭐? 유나가 쓰러질 뻔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설거지 걱정을 하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현수야, 지금 내가 엄마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현수는 주먹을 쥐었다. 15년 동안 한 번도 하지 못한 말들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다. 애미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그저께부터 장보고 음식하고 어제도 또 마트 가서 장보고 밤 9시에 돌아와 새벽 2시까지 요리하고 오늘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또 만들고. 우리 집안 며느리 노릇이 원래 그런 거야. 그게 맞는 말이에요? 현수는 소리를 질렀다. 손님들이 더 놀라 그를 바라봤다. 매번 혼자 준비하고 혼자 설거지하고 칭찬은커녕 뭐만 하면 지적받고 형수님들은 과일 세트 하나 사오면 칭찬받고 유나는 15가지 음식 만들어도 당연하다는 듯이. 현수야.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쳤다. 손님들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소연 엄마 찾으러 갑니다. 현수는 신발을 신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 녀석이 진짜. 펜션 밖은 어두웠다. 현수는 주차장을 둘러봤다. 유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유나야.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다. 현수는 뛰기 시작했다.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갔다. 점원에게 물었다. 혹시 여자분 한 분 안 오셨어요? 40대쯤 앞치마 입고. 아니요, 손님 없었어요. 현수는 밖으로 나왔다. 숨이 찼다. 어디 갔지? 유나는 이 동네를 잘 모른다. 길도 모른다.
현수는 핸드폰을 꺼냈다.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다. 제발. 다시 걸었다. 또 받지 않았다. 해변 산책로. 현수는 가로등 불빛을 따라 달렸다. 멀리서 몇 명이 걷고 있었다. 커플, 가족, 노부부. 하지만 유나는 없었다. 유나야. 바다를 향해 소리쳤다. 파도 소리만 들렸다. 현수는 무릎에 손을 짚고 숨을 헐떡였다. 어디 간 거야? 설마. 끔찍한 생각이 스쳤다. 현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유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아까 유나의 눈빛, 텅 빈 눈, 무너진 표정. 현수는 다시 뛰기 시작했다. 버스 정류장. 현수는 숨을 헐떡이며 달려갔다. 가로등 불빛 아래 벤치가 보였다. 그리고 그곳에 앉아 있는 사람. 유나. 유나였다. 벤치에 앉아 핸드폰을 귀에 대고 있었다. 현수는 천천히 다가갔다. 숨을 죽였다. 유나는 그를 보지 못했다. 음성 메시지를 남기고 있었다. 엄마.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 지금 너무 힘들어. 현수는 멈춰섰다. 결혼하고 15년 동안 한 번도 내 마음대로 한 적이 없어. 유나는 울먹였다. 항상 참았어. 시댁 눈치, 남편 눈치, 애들 눈치. 내 마음은 한 번도 안 중요했어. 유나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엄마, 나 언제까지 이래야 해? 나는 언제나로 살 수 있어?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렀다. 오늘도 상한 음식을 내라고 해서 냈어. 시어머니가 시키니까. 사람들이 배 아프면 어쩌냐고 말했는데도 나는 또 그냥 했어. 유나의 어깨가 떨렸다. 엄마, 나 이상한 거 맞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메시지가 끝났다. 유나는 핸드폰을 내렸다. 그리고 가방을 열었다. 현수는 그 순간을 봤다. 가방 안에 A4 용지 한 뭉치가 보였다. 제목이 보였다. 가족 행사 비용 정리 2010년에서부터 2025년까지. 유나는 그 용지를 꺼냈다. 펼쳤다.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 날짜들, 항목들. 2010년 첫 명절 28만 원. 2011년 시아버지 생신 32만 원. 2012년 제사 25만 원. 용지는 5장이었다. 유나는 그걸 천천히 넘겼다. 마지막 장하단. 총액 1234만 원. 그리고 그 밑에 핸드폰 화면. 현수는 숨이 멎었다. 이혼 상담 예약 확인. 일시 5월 20일 월요일 오후 3시. 변호사 김지영. 상담료 무료 초회. 유나는 화면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제 끝내야지. 현수는 뒤에서 지켜보다 입을 열었다. 유나야. 유나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눈이 마주쳤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현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유나의 가방을, 용지를, 핸드폰을 그리고 그녀의 눈물 자국을 번갈아 봤다. 유나야, 너 다 봤구나.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또 흘렀다. 나 오늘 끝내려고 했어. 다. 현수는 얼어붙었다. 무슨 소리야? 나 더 이상 못해.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결혼, 이 삶, 못 견디겠어. 유나는 A4 용지를 현수에게 건넸다.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 15년치 기록, 제사 비용, 명절 비용, 생일 비용, 행사 비용, 항목마다 날짜, 금액, 메뉴까지 적혀 있었다. 이게 얼만지 알아? 유나가 물었다. 1200만 원, 내 월급으로 낸 돈. 현수는 종이를 쥔 손이 떨렸다.
큰형네는 15년 동안 과일이나 떡 사왔어. 한 번에 많아야 10만 원. 오늘 처음으로 15만 어치 과일 사온 거야. 둘째 형네는 거의 빈손으로 왔어. 유나는 웃었다. 쓴웃음이었다. 근데 칭찬은 형님들이 받았지. 큰애가 신경 써서 비싼 거 샀네. 둘째네가 바쁜데 이것까지 챙기고 그랬어. 나한테는 15가지 음식 만들어도 소연애미가 했으니까 당연하지. 그 한마디로 끝이었어. 유나야. 이혼 상담 예약 화면이었다. 유나는 핸드폰을 보여줬다. 결연함. 오늘 행사 끝나고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어. 현수는 유나를 바라봤다. 처음 본 표정이었다. 단호함. 그리고 해방. 20일에 상담받고 서류 준비해서 6월 안에 끝낼 거야. 유나야, 잠깐만. 15년이면 충분하지 않아? 유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15년 동안 참았어. 15년 동안 내 돈, 내 시간, 내 건강 다 쏟아부었어. 이제 그만하고 싶어. 현수는 A4 용지를 천천히 접었다. 손이 떨렸다. 유나야, 미안해. 나도 참으려고 했어. 정말 많이. 유나는 눈물을 닦았다. 근데 오늘 음식이 상한 걸 알면서도 내라고 했을 때 나는 또 그대로 했어. 15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유나 나. 그리고 손님들 앞에서 망신 줬잖아. 이 집안 행사를 망쳤다고. 유나는 웃었다. 쓴웃음이었다. 15년 동안 한 번도 망친 적 없는데. 오늘도 내 잘못이 아닌데. 현수는 유나의 손을 잡았다. 유나는 손을 빼려 했지만 현수는 놓지 않았다.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어. 알았으면 뭐가 달라졌어? 달라졌어야 했어. 현수는 유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지금부터라도 달라질 거야. 약속할게. 약속은 많이 들었어. 다음엔 내가 할게.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게. 그런 말들. 이번엔 다르게 할게. 현수는 일어섰다. 유나의 손을 잡아 끌었다. 펜션 가자. 싫어. 나 다시 거기 안 들어가. 나랑 같이 가. 내가 할게. 제대로. 유나는 현수를 바라봤다. 진심이 보였다. 하지만 믿을 수가 없었다. 뭘 할 건데? 지켜봐. 오늘부로 다 바꿀 거야. 현수는 유나를 일으켰다. 펜션 거실. 가족들은 어색하게 앉아 있었다. 손님들은 이미 대부분 돌아갔다. 어색한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소파에 앉아 있었고 시아버지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큰형 준태와 큰형수는 아이들과 함께 방에 있었고 둘째 형 재훈과 둘째 형수는 거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문이 열렸다. 현수와 유나가 들어왔다. 왔네.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다. 어머니. 현수는 거실 한가운데 섰다. 온 가족이 그를 바라봤다. 오늘부로 우리 집 방식 바꾸겠습니다. 뭐? 유나는 더 이상 주방에 혼자 안 들어갑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현수야, 지금 무슨 행사 비용이랑 노동, 앞으로 3등분입니다. 큰형, 둘째 형, 우리. 큰형 준태가 방에서 나오며 어색하게 웃었다. 야, 그게 무슨. 형, 15년 동안 유나가 쓴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현수는 A4 용지를 펼쳤다. 1234만 원입니다. 형은 얼마 냈어요? 준태는 입을 다물었다. 유나가 기록해놨어요. 15년치, 날짜, 금액, 메뉴까지 다. 현수는 용지를 테이블에 내려놨다. 시어머니가 용지를 집어들었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뭐야? 유나가 15년 동안 우리 집안 행사에 쓴 비용 정리한 겁니다. 현수는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그리고 어머니, 유나한테 사과하세요. 뭐? 오늘 손님들 앞에서 유나 망신 주셨잖아요. 냉장고 고장은 유나 잘못이 아닙니다. 사과하세요.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났다. 내가 왜 사과를, 며느리가 음식을 제대로 못 챙겨서. 어머니, 현수가 소리쳤다. 유나도 사람이에요. 집안일 처리하는 기계가 아니라고요. 현수야, 내가 지금 엄마한테. 유나가 어제 몇 시에 잤는지 아세요? 새벽 2시예요. 오늘 몇 시에 일어났는지 아세요? 6시예요. 왜요? 어머니가 어제 퇴근 시간에 갑자기 전화해서 음식 추가하라고 했으니까요. 침묵이 흘렀다. 그 시간에 마트 3곳 돌아다니며 장 보고 새벽까지 요리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만들었어요. 근데 칭찬 한마디 없었죠? 현수는 큰 형수를 바라봤다. 형수님은 과일 세트 하나 사오면 고생했다 칭찬받으시는데 큰 형수가 얼굴을 붉혔다. 그건 15년 동안 일했어요. 유나만 새벽부터 일하고 형수님들은 편하게 오셨죠. 그리고 유나가 만든 음식은 당연한 거고 형수님들이 사온 건 정성이 되고. 현수는 둘째 형을 바라봤다. 둘째 형네는 오늘 뭐 가져왔어요? 아무것도 없죠? 참얼미 핑계대고. 둘째 형 재훈이 고개를 숙였다. 그때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현수야. 네, 아버지. 현수 말이 맞아. 모두가 시아버지를 바라봤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여보, 여보, 우리가 너무했어, 유나한테. 시어머니는 남편을 놀란 눈으로 바라봤다. 오늘 갈비찜 먹다가 이상한 거 느꼈어. 근데 유나 탓만 했지. 냉장고 고장은 펜션 잘못인데. 시아버지는 유나에게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유나야. 내가 몰랐어. 15년 동안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지. 유나는 눈물이 났다. 시아버지의 사과. 15년 만에 처음이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당신도 사과해, 유나한테.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남편의 눈빛이 단호했다. 미안하다, 유나야.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한 사과였다. 현수는 거실을 돌아봤다. 앞으로 규칙을 정하겠습니다. 현수는 핸드폰 메모를 꺼냈다. 첫째, 모든 행사 비용은 3등분. 큰형, 둘째형, 우리. 영수증은 공유하고 정산합니다. 준태가 어색하게 웃었다. 야, 그렇게까지. 형, 15년 동안 유나만 돈 냈어요. 이제 공평하게 나눕시다. 둘째, 음식 준비도 3등분. 누가 뭘 만들지를 미리 정합니다. 유나 혼자 다 안 합니다. 큰형수가 말했다. 저는 요리를 잘 못하는데. 그럼 배우시든지 외주 맡기시든지. 비용은 형수님이 내시고. 셋째, 막내가 하니까 손 빠르니까 이런 말 금지입니다. 유나도 사람이에요. 현수는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넷째, 도움 요청이 아니라 룰로 정합니다. 갑자기 전화해서 이것저것 추가하는 거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려는데 시아버지가 손을 잡았다. 그래, 현수 말이 맞아. 앞으론 그렇게 하자. 현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리고 이번 모임은 여기서 마칩니다. 뭐? 설거지는 우리 모두 같이 합니다. 유나 혼자 안 해요. 형님들, 형수님들, 다 주방 들어가세요. 주방? 유나는 밖에서 지켜봤다. 시어머니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어색하게 서툴게 큰형수가 남은 음식을 정리하고 있었다. 투덜거리면서 둘째 형님이 바닥을 닦고 있었다. 힘들어하면서 큰형과 둘째 형은 무거운 냄비를 옮기고 있었다. 현수가 유나 옆에 섰다. 이제 혼자 안 해도 돼. 유나는 그 장면을 바라봤다.
눈물이 났다. 15년 만에 처음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주방에 들어간 게 1시간 후 설거지가 끝났다. 시어머니는 지쳐서 소파에 앉았다. 설거지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네. 큰형님도 손을 주무르며 투덜거렸다. 손이 다 불었어. 유나는 그들을 바라봤다. 15년 동안 내가 혼자 한 거였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소연이 뒷자리에서 물었다. 엄마, 이혼 안 해? 유나는 현수를 바라봤다. 현수는 핸들을 잡은 채 말했다. 지켜봐. 나 정말 바꿀게.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20일 상담은 갈 거야. 그래도 알았어.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5월 20일 법률사무소. 유나는 변호사 앞에 앉았다. 서류를 앞에 두고 이혼 사유가 뭔가요? 정서적 학대, 경제적 불평등, 시댁과의 갈등입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작성했다. 재산 분할은 반반으로 하고 싶어요. 그리고 유나는 가방에서 A4 용지를 꺼냈다. 이거요. 15년 동안 제가 시댁 행사에 쓴 비용 기록이에요. 1200만 원. 이것도 재산 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변호사는 용지를 받아들었다. 눈을 크게 떴다. 이 정도면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혼인 중 부당하게 지출된 금액으로. 그럼 진행해 주세요. 서명하시면 바로 시작할게요. 유나는 펜을 들었다. 잠시 망설였다. 15년. 긴 시간이었다. 하지만 유나는 서명했다. 이혼 청구 신청인 박유나. 6월 3일. 현수에게 이혼 서류가 전달됐다. 현수는 서류를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유나. 미안해. 근데 나 더 이상 못해. 유나는 단호했다. 3주 동안 지켜봤어. 당신이 노력하는 것도 봤어. 어머니가 조금 달라진 것도 봤어. 그럼. 근데 늦었어. 15년 동안 쌓인 게 3주 만에 풀리지 않아. 현수는 고개를 떨궜다. 재산 분할 조항 봤어. 유나가 쓴 돈 1200만 원. 다 돌려받을 거지? 응. 그래. 당연해. 너 돈이야. 현수는 서류에 서명했다. 나도 서명할게. 유나 붙잡고 싶지만 그게 너한테 더 나쁜 것 같아. 유나는 눈물이 났다. 고마워. 6월 15일. 이혼이 확정됐다. 재산 분할로 유나는 집의 절반 가격과 시댁 행사비 1200만 원을 받았다. 총 3억 5천만 원. 유나는 그 돈으로 작은 빌라를 계약했다. 소연과 함께 살 집. 8월 새 집. 유나는 서재에 앉아 있었다. 노트북 앞에 화면에는 폴더 하나가 열려 있었다. 엄마에게 보내지 못한 음성 메시지들 2010년에서 2025년. 유나는 마우스를 올렸다. 삭제 버튼 위에 잠시 망설이다가 클릭했다.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유나는 엔터를 눌렀다. 파일들이 하나씩 사라졌다. 그리고 새 메모를 열었다. 제목을 적었다. 2025년 5월 17일 이후. 첫 문장을 적었다. 이제는 나도 내 편이 되기로 했다. 9월. 시댁에서 연락이 왔다. 시어머니였다. 유나야. 네, 어머님. 미안했다. 진심이야. 유나는 잠시 침묵했다. 알아요. 우리 너무했어. 내가 없으니까 알겠더라. 명절 때 누가 음식을 해야 하는지,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요? 다시 돌아올 생각 없니? 유나는 웃었다. 없어요, 어머님. 유나야. 15년이면 충분했어요. 이제 저도 제 인생 살고 싶어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6개월 후, 유나는 작은 식당을 열었다. 유나의 부엌이라는 이름으로.
요리 실력을 살려서. 하지만 이번엔 내가 하고 싶은 요리만. 손님들은 유나의 음식을 사랑했다. 사장님, 이 잡채 레시피 뭐예요? 너무 맛있어요. 유나는 웃었다. 15년 동안 연습한 거예요. 소연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다. 엄마, 나왔어. 어서 와. 배고프지? 엄마가 새로 만든 메뉴 먹어볼래? 응. 유나는 주방으로 들어갔다. 이번엔 누구 눈치도 보지 않는다. 지적도 받지 않는다. 그냥 내가 만들고 싶은 음식을 만든다. 창밖을 바라봤다. 봄 햇살이 들어왔다. 완전히 달라지진 않았다. 시댁과의 상처도 남아있고 이혼의 아픔도 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유나는 처음으로 진짜로 자유롭게 숨을 쉬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이 이야기는 수많은 유나들에게 바칩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이제 당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잠깐만요. 유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공감하셨나요?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전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